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초고속 이혼을 결정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은 1년 2개월 전에 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갈라섰어요. 정말 천만다행인 건 혼인신고 전이라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남편 눈 집만 쏙 빼서 그 인간 본가로 붙이고 끝났다는 겁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고, 저는 남편 부모님에게도 예쁨 받으며 저도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결혼하자마자 시모에 의해서 무참히 부서졌네요. 저는 아직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왜 시댁이라는 존재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인 걸까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 아마 저는 다시는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초고속 이혼 사유는 당연하게도 저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모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주 대단한 효자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갈라섰고, 그 중심에는 시모의 어마어마한 입김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며느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줄 알았던 시모에게 사이다 한 방 날리고 이혼했네요. 저 남편이랑 갈라섰다는 거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정말 몰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전 시모가 저를 은근히 무시한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한다고 느꼈고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죠.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의 경솔한 언행을 몇 번 겪으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지만 남편과 갈라설 만큼 치명적인 이유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남편보다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못난 마음을 먹었는지 구독자분들을 이해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저의 가정 환경을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조부모님 말고 중학교 교사인 고모가 계세요. 아빠 여동생이죠. 그런데 고모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3살 위에 오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거의 고모가 저와 오빠의 엄마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빠와 저를 위해 결혼까지 포기하고 정말 많은 걸 희생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고모가 저 초등학교 때 결혼하겠다고 집에 예비 고모부랑 인사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고모부가 생긴다는 사실이 그저 좋기만 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게 된 예비 고모부는 그리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없을 때 저에게 귓속말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야, 너 니네 고모한테 같이 살기 싫다고 말해. 고모랑 같이 사는 거 싫다고 네가 말해야 네 고모가 나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너네 고모가 평생 혼자 노처녀로 늙어 죽길 바라? 내 말대로 똑똑히 말해. 알겠지? 고작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예비 고모부라는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어 버렸고 고모에게 그 사람이 시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당연히 고모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후엔가 집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모한테 시집 안 가고 혼자 늙어 죽을 거냐며 소리 지르며 울고 고모도 같이 울면서 시집 안 가겠다고 하고 그야말로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너 지금 나이가 35이야. 마땅한 혼처 있을 때 시집 가야지.
네가 왜 지연이랑 정연이를 걱정하니? 걱정 말고 김서방 말대로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엄마, 내가 애들 두고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살겠어? 그리고 그 사람 우리 지연이 정연이 건사하기 싫어서 회사 정근 신청하려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겠어? 엄마가 아무리 기운이 창창해도 애들 둘만 다 기르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이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상황 이해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은 못해요. 아이고 이거사. 이럴 필요 없어. 네 오빠가 너 시집도 안 가고 애들 키우는 거 바란 줄 알아? 오빠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우리 조카들 내가 보란 듯이 잘 키울 거니까 엄마야말로 걱정하지 말아요. 난 팔자에 결혼이 없는 사람 같으니까. 할머니는 고모를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고모도 계속 우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고모랑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그냥 슬프기만 했었는데요.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고모가 데려왔던 남자가 우리를 거두는 걸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고모는 조카들을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고모가 시집 가는 게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철둑을 나서 생각해보면 고모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싶더라고요. 저는 고모를 엄마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누구보다 저희 편이 되어주는 분이자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이기도 합니다. 저와 오빠는 교사인 고모와 군인 출신이셨던 할아버지 덕에 아주 넉넉지는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안 계신다는 사실은 큰 결핍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나 오빠나 자립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일찍 철이 들기도 했고 얼른 내 할 몫을 하고 살아야 고모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어요. 사춘기 때도 고모와 할머니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공부도 곧잘해서 고모 말대로 교원대 입학해 바로 초등교사로 지내왔습니다. 오빠 역시 군대 다녀온 후 복학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근무합니다.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자기 앞가림 잘하는 우리 남매를 할머니와 고모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저는 교사 생활하면서 소개로 2살 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냥 평범합니다.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녔고 인물도 좋았고요. 가정 환경도 평범했어요. 안타까웠던 건 원래 집안이 나름 잘 살았다가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서 창업한 가게가 망하는 바람에 부모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고 지금 전세살이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힘든 고비는 넘기고 그때는 빚도 거의 다 갚으셨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본인이 결혼하려면 향후 몇 년은 더 부모님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빨리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만 허락한다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했고 제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둘이 벌면서 자리 잡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면 남자친구가 거의 저에게 져주기도 했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고비는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실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은 자기 미리 속상해하지 말라며 이런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부모님은 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어. 사실 네가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마냥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하셨거든. 너에 대해서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너 만날 준비가 되셨다니까 혹시 우리 엄마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네가 이해해줘.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 있는 아들이 장가 간다는 집에 장인 장모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생각보다 참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저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와 결혼하겠다는 걸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건네는 모든 말에 왠지 모르게 뼈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 우리 상현이한테 네 사정은 다 전해 들었어. 조부모님 손에 컸다고?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고모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오빠는 서울시에 공무원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독립해서 나갔고요. 그렇구나. 그런 환경에서 너는 악바리같이 공부했나 보네. 그나마 네가 선생님이 혼삿길 막힐 일은 없었겠어. 나도 처음에 네 얘기 듣고 우리 아들 짝으로 내키지 않았다만 초등학교 선생일 한다는 거 듣고 집에서 신경 써서 키웠구나 싶었다. 그래서 결혼 허락한 거야. 긴장했던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몰아대꾸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저를 감싸줬습니다. 아, 엄마, 오늘은 곤란한 얘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연이도 그렇고 지연이 고모님이나 할머니 전부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 장가가도 사위 대접 제대로 받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지연이 부모님 안 계신 건 들먹거리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민망해하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날 잡고 할 말 하겠다는 듯한 태도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음 내려놓고 너 며느리로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래도 네가 친정이 없으니 내 아들 처가 일로 고생시킬 일은 없겠네. 우리 아들이 엄청 효자인 건 알지? 우리 집안 힘들었을 때 온갖 노력 다해서 이만큼 살만하게 만든 게 우리 아들이야. 너도 친정이 없으니 시부모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하면 트러블은 없을 거다. 어머니 말에 저는 참 등신같이 잘하겠다고 대답했네요. 그때는 시부모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고모에게 차마 시모될 사람이 대놓고 친정 없어서 아들 고생시킬 일은 없겠다고 했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중간중간 커트해주고 저를 위해줘서 참을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는 거지 시어머니와 사는 게 아니니까요. 결혼은 반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절대 고모나 할머니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을 고모가 맡아놓고 계셨다가 저랑 오빠가 성인 되었을 때 똑같이 나눠서 통장에 넣어줬는데 그 돈이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부모님 목숨에 대한 대가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그 돈을 볼 때마다 먹먹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서 쓸 때도 정말 아껴 쓰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또 쓴 만큼 채워놓곤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고 시댁 도움도 바라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길래 반반 결혼하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보험금도 오픈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결혼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많았던 탓이겠죠. 우리 부모님 보험금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안 쓰고 모아놨거든. 아마 전셋집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대신 오빠가 다른 건 간소하게 하겠다고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줘.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도 너한테 뭐 대단하게 받을 생각 안 하고 계셔. 근데 네가 이렇게 목돈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사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잘 됐다. 그럼 나도 부모님께 신혼집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릴게. 말은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사실 신혼집은 거의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예산 내에서 집을 얻을 수 있었기에 큰 대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목돈 안 들어간다며 대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몰랐던 일입니다만 시댁이 저 결혼 앞두고 이사 갈 계획도 있으셨더라고요. 시부모님 집이 전세라고 들었었는데 운 좋게 집을 좋은 가격에 매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돈 들어갈 일 줄었다고 저를 보며 웃으시더라고요. 큰일 앞두고 돈 들어갈 일 많았는데 그래도 네가 신혼집 걱정을 덜어줘서 다행이구나. 우리 집 산 건 혹시 들었니? 어머, 아니요. 저 지금 어머니께 처음 듣는 거예요. 집 사신 거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래. 그동안 힘든 일 많았는데 아들 결혼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 아휴,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거 아직 주변에는 말도 못했다만 어쨌든 네가 교사에 집 얻는 돈을 보탠다니 멀쩡한 집 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네 부모가 딸년 앞길에 아주 똥물만 튀긴 건 아니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훔치며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딸 앞길에 똥물 튀겼다고 말씀하신 거 듣고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어머니 입을 막지 않았다면 저도 버릇없다는 말 들어도 한마디 할 뻔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집 산 얘기는 지연이한테 뭐하러 말해요. 그냥 나중에 이사가고 나서 말씀하시면 되지. 어머, 얘. 며느리 될 사람도 당연히 알아야지. 너 결혼하는데 우리가 못 도와주는 이유는 얘도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니니? 암튼 그건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언급하신 걸로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은 어머니가 집 샀다는 말을 하는 거에 더 당황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가 한 번만 더 저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 조심해달라고 해야겠다.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미 결혼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었고 그냥 참고 넘긴 그 일이 저에게 어떤 후폭풍이 되어 다가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고모랑 할머니는 제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봐서 너무 기쁘다며 남편을 마냥 좋아하셨습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신 거죠. 그러다가 고모가 저의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한 건 상견례를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상견례 때 사실 살짝 고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신경전이 있었어요. 남들은 신혼집이며 혼수나 예단 문제로 파혼을 하기도 한다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는 그럭저럭 좋았습니다만 시어머니의 몇 가지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고모와 할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지연이가 부모가 안 계시니 결혼하면 우리가 지연이 부모 대신이겠죠? 고모님이랑 할머님이 나름 애써서 키운 건 저도 봐서 압니다만 가만 보니 많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연이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칠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내 품 안에 들어온 자식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시모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뭔가 표정이 언짢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우리 지연이 부족함 없이 키웠고 제가 키우면서 기본적인 가정교육은 못 가르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돈이 뭘 못 배웠다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더 배워야 한다면 제가 더 가르쳐서 보내겠습니다. 결혼을 미루더라도요.
고모는 웃는 낯으로 말씀하셨지만 절대 농담은 아니셨어요. 그러자 시모가 당황하시면서 어머나, 아이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연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아무래도 고모가 오냐오냐 키우셨을 것 같아서 한 말이지 절대 다른 뜻은 없었네요. 결혼하면 우리가 부모나 다름없이 잘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러신가요? 사돈이 그렇다면야 그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연이 제가 정말 사랑으로 키운 조카예요.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지연이도 가족들에게 아주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셔요, 사돈. 예, 그래야죠. 어쨌든 지연이 결혼시키면 이제는 고모님이나 할머님이나 본인들 인생도 잘 챙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며느리 부모 노릇 해줄 생각입니다. 언뜻 들으면 시모가 며느리 생각을 엄청 하는 걸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고모는 뭔가 싸움을 느끼셨는지 상견례 이후의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처음 얘기하신 것도 고모였고 결혼은 한 번 하면 돌이키는 게 어려우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것도 고모였죠. 제가 고모 말을 안 들었으니까 결국 결혼까지 하긴 했는데 저에게 꼭 당부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나 보네. 지연아,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혹시 모르니 이거 하나만 고모 말대로 해줘. 고모도 참 이제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러네. 무슨 부탁인데 그래? 결혼해서 바로 혼인신고하지 말고 꼭 1년 정도 살아보고 해. 애기도 바로 가질 생각하지 말고. 고모가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 언행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 겉으로는 너 생각하는 듯한데 가만 보면 눈빛도 살벌하고 우리 가족이랑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보여.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도 좋다만 이건 고모 말 들어. 그게 뭐 어려운 부탁이라고. 알았어, 고모.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고모 말대로 할게. 이제 됐지? 결혼하기 직전까지 고모는 저 때문에 마음을 졸이셨고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고모 마음 편하시라고 그건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은연중에 혼인신고를 바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급하게 할 필요 없는 게 혼인신고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여차하면 발을 빼겠다라기보다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혼인신고를 미루자는 걸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를 해야 신혼부부 혜택 받아서 특공도 청약 있어. 전입신고할 때 네가 세대 주면 나는 동거인인 거잖아. 나는 그것도 싫어. 결혼했으면 바로 혼인신고하는 거지. 너는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결혼하고 사람을 저울질해? 이건 내 뜻대로 해줘. 대신 우리 결혼 1주년 되는 날 기념으로 혼인신고하자. 혼인신고 안 하고 산다고 딱히 불편할 건 없잖아. 어차피 지금 사는 집도 계약기간 한참 남았는데 뭘. 못마땅해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룬 일이 그나마 신의 한 수였네요. 그런데요. 결혼만 하면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던 저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모의 어이없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우리 부부 결혼 전에 이사하신 곳은 신혼집에서도 도보로 10분 거리였어요. 찻길만 건너면 바로 마주보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시댁이 가까이 살면 안 좋다는 말이 딱 맞는 게요. 일단 시어머니는 매일 제가 안부 전화하기를 바라셨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려고 처음에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뭐든 제가 하는 일을 못 믿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간혹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일이 있으면 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나물 무침이나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해놓은 음식이 맛없어 보인다면서 꼭 당신이 해오신 반찬을 꺼내 다시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몸에 좋은 야채랑 나물로 정성 들여서 준비했다고 하면 어머니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풀떼기 뜯어먹고 사냐고 없이 자라서 그런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없어 보인다면서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속상해서 눈물까지 찔끔 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오늘 아침은 먹고 갔는지 저녁 찬거리는 있는지 꼭 확인하셨고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집에 오셔서는 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로는 일하는 며느리 힘들까봐 반찬 챙겨주시고 청소랑 살림도 거들어 주신다는 거지만 사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다녀가신 날에는 저한테 꼭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말끝마다 꼭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는 말을 하셨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 내가 오늘 집 청소하면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이래서 친정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 거야. 대체 너는 집에서 뭘 배웠길래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니? 내가 전부 다시 해놓느라고 아주 반나절을 허비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와 제가 정리해놓은 살림을 다시 본인 마음대로 손대시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한번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정리를 못해도 그냥 놔두세요. 저도 어머니가 굳이 아무도 없는 집에 오셔서 살림 정리하시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너 작은 것부터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 코아가 배운 것 없다는 말을 듣는 거야. 저는 어머니 입에서 고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어머니는 앞으로도 고아라는 말을 서슴없이 뱉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 조심해 주세요. 왜 저에게 굳이 고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욕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 있는 애들보다 더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고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모욕받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눈까지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하는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잔소리 한번 하겠니? 어쨌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좀 야무지게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아 참, 그러고 보니 돈 얘기를 안 했구나. 너 혹시 가계부는 쓰니? 내가 불안해서 우리 아들 버는 돈을 너한테 맡길 수가 없겠다. 당분간 너 가계부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줘. 내가 아끼면서 사는 법 찬찬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배우도록 해. 어머니, 오빠가 저한테 월급 안 맡겨요. 결혼할 때 돈 많이 썼다고 오빠가 몇 달만 월급 각자 관리하자 그랬거든요. 저 가계부는 나중에 오빠랑 월급 관리 같이 하게 되면 그때 쓸게요. 나중에 어딨어? 처음 살림할 때부터 규모 있게 쓰는 법을 알아야지. 잔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하다 저더러 가계부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종종 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하면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자처하던 사람이니 분명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쩐지 남편은 중간에서 저와 어머니 사이를 중재하는 걸 귀찮아하고 피곤해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대놓고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어머니에게 좀 져주고 고분고분하길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서 인간적으로 대해줄 때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고아 운운하며 무시하고 자기 손바닥 안에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는데 고분고분할 며느리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고부 갈등 때문에 남편과 당연히 티격태격 다투는 일이 잦았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터진 건 결혼하고 어머니가 가계부 검사를 하겠다는 날이 다가올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살림하는 가계부를 굳이 어머니에게 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냥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돈 관리까지 어머니가 숨 막히게 하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어머니가 혹시 집에 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어머니가 학교 점심시간 때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얘, 너 오늘이 월급날이지?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자기보다 5일 먼저 네가 월급 받는다고 말이야? 네, 맞아요. 오늘이 월급날이긴 한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사실 어머니, 마침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가계부 쓴 거 보여달랄까 봐 겁이 나는데요. 마음 먹는 걸 말하려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말할 틈도 안 주시더니만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할 말은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일단 오늘 월급 들어왔으면 절반은 나한테 붙여놔. 오늘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붙여놔. 알겠니? 갑자기 제 월급 절반을 붙이라는 말에 당연히 황당했죠. 네? 어머니, 제 월급은 갑자기 왜요? 어머니 혹시 돈 들어가는 급한 일 있으세요? 뭐?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너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오늘 대출금 나가는 날이잖아. 우리 집 대출금 말이다. 상현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산 거 전부 내 돈 주고 산 줄 알았어? 대출이 절반이다.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오늘 내로 빨리 보내거라. 어머님 집 대출이라뇨? 그건 어머니가 사셨으니까 어머니가 내셔야죠. 왜 제 월급을 드려요? 너 정말 몰라서 물어? 상현이가 너 신혼집 얻을 때 돈 굳었다고 우리 집 대출 껴서 이 집 사준 거야. 너한테 말했다고 하던데 왜 모른 척을 하는 거니? 상현이는 자기가 이 집 이자를 전부 내겠다고 한다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해? 둘이 부부면 같이 벌어서 같이 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도 보태는 게 맞아. 그래서 급하게 연락했다. 어쨌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네 신랑한테 듣고 일단 돈 붙여놔라.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더라고요. 뭔가 상황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 말은 결혼 전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으로 얻었으니 본인 돈으로는 대출을 껴서 부모님 전세 탈출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자 예전에 집 얘기가 나왔을 때 황급히 어머니 입을 막던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집 사서 이사한 걸 축하해드리고 선물까지 사다 나른 바보였습니다. 남편이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자기 부모 집 사준 걸 알고 나니까 그냥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편과는 그날 당연히 싸움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월급 붙이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나 몰래 대출받아서 부모님 집 사드렸어? 그것도 내가 신혼집 전세 얻겠다고 하니까 돈 굳었다고 했다던데? 어쩜 나한테는 돈 없어서 미안한 척을 그렇게나 하더니만 뒤로 호박씨 깐 거였어? 뭐? 호박씨?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천년만년 비밀로 하려던 것도 아니고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어. 어머니가 못 참고 일을 크게 만드신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솔직히 아들이 부모님 힘들게 사시는 거 안타까워서 집 사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자까지 거 너랑 둘이 벌어서 못 대드리겠냐고. 이제 와서 집을 환불할 수도 없는데 그냥 눈 감고 나 좀 도와주라. 도와달라니? 설마 내 월급 정말 어머니한테 보내라는 거야? 오빠 어머니가 나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네.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한마디 말도 없이 결혼할 돈까지 다 털어서 당신 엄마 집을 사드려? 근데 이자를 내 돈으로 보태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어. 이제 알겠네. 오빠가 왜 당분간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는지 말이야. 그러다가 서서히 내 월급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거야? 집 환불 못하겠다면 방법은 하나네. 나는 당신을 어머니한테 환불할게. 그럼 되겠다. 뭐야? 나를 환불해? 아,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까지 갈라서기까지 할 일이냐? 이번 달은 내가 빠듯해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만 어머니가 너한테 전화하신 건가 보네. 암튼 딱 이번 달만이야. 내가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이번 달만 당신 월급으로 이자 좀 내자. 아까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오늘 지나가면 연체된다잖아. 어? 내 얼굴 믿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래, 좋아. 그렇게 돈 붙이라니까 나도 내 성의는 일단 보여야겠네. 당신 어머니한테 지금 바로 돈 붙인다고 해. 그러자 남편은 구겨진 얼굴을 펴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지금 집사람이랑 얘기 잘 끝냈어요. 지금 엄마 계좌로 붙인다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이번 달은 저도 힘들어서 그런 거고 다음 달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남편 놈은 전화를 끊더니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어머니께는 돈 붙인다고 말씀드렸어. 지금 빨리 붙여줄 수 있지? 어머니가 걱정을 이만저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붙일게. 통장이나 확인해 보시라고 해. 자꾸 돈을 붙이라니 일단 붙였습니다. 어쩌겠어요. 돈 안 붙이면 계속 괴롭힐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돈 붙인 지 정말 1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셨습니다. 야, 너 지금 시험이랑 놀리는 거니? 아님 장난하자는 거야? 내가 돈 붙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니? 설마 이걸 돈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1,000원? 1,000원 붙인 거 맞아? 너 혹시 금액 잘못 알고 붙인 거면 지금 다시 제대로 붙여라. 아니요, 어머니. 잘못 붙인 거 아닌데요. 그거 먹고 떨어지시라고요. 솔직히 어머니랑 남편한테 1,000원도 아깝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바로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라.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정신 차리겠구나. 뭐? 1,000원이 아깝다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잘난 아들 고아한테 줬더니만 내가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부모가 없으면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부모한테 그까지 월급 안 주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너 우리 집안이 우습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우습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어머니 아들한테 깜빡 속은 것도 모자라서 완전 인간이야 취급받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제 부모도 아니면서 왜 당당하게 월급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친부모도 자식한테 이러시면 영 끊고 산다는 말 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겠네요. 그래도 아들은 효자라서 좋으시겠어요. 대출 받아서 집까지 사주고 공짜로 장가드는 아들이 세상 천재 어디 있겠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어머니와 전화로 언쟁하는 걸 본 남편은 제 전화를 낚아채더니만 엄마, 제가 집사람이랑 잘 얘기할 테니까 오셔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시모에게 그동안 참았던 말을 했더니 속은 좀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나 긴 말 안 할게.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나는 당신 가족들 감당하고 살 자신 없어. 특히나 당신 어머니는 정말 감당 못해. 그리고 당신이 나 감쪽같이 속인 거 용서 못할 것 같아. 나 믿고 뒤로 호박씨 깐 인간을 어찌 믿고 살아? 엄밀히 말하면 너 속인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지. 내가 엄마한테 너 월급 달라고 하신 건 말씀 잘 드릴 거야. 대신 이번 달만 부탁하는 거잖아. 아니, 내 월급을 안 드리더라도 당신이랑 나는 끝내야 할 것 같아. 나 오빠 어머니한테 고할 소리만 몇 번을 들었는 줄 알아? 내가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어도 우리 가정 욕보이면서 살 생각은 없어. 아까 말한 거 변함없어. 당장 급한 집만 챙겨서 오빠 대출받아서 산 부모님 집으로 가. 안 그럼 우리 친정오빠 부르고 고모까지 다 연락해서 오시라고 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일단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어머니 댁에 가 있을게. 그러니까 시간 가지면서 다시 찬찬히 생각해봐줘.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는 거지. 생각은 무슨 생각?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오빠는 내 집에서 짐이나 빼. 우리 고모가 사람 보는 눈은 있나 보다. 어쩐지 절대 빨리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아마 고모는 당신 어머니랑 당신 실체를 알아보신 거겠지. 나는 시간 필요 없어.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그냥 오빠가 이 집에서 나가면 그만이야. 당장 나가줘. 저는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빠에게 연락하려는 신용을 하자 남편 놈은 그건 또 무서웠는지 자기가 입을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는 급하게 집을 나가더군요. 제가 아무리 결혼에 미쳐있고 남편이 좋다고 해도 돌아가신 부모님과 우리 고모 할머니를 욕보이긴 싫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다 느꼈고요. 어정쩡한 태도의 남편과 계속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급작스럽게 별거를 시작한 후 당연히 여파는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붙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쫓겨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밥 먹고 할 일이 저에게 전화해 괴롭히는 일밖에 없으셨는지 잦은 연락은 물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시는 등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셨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경찰을 부른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 그제서야 어머님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시면서도 어느 날은 본인화에 못 이겨 내 아들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며 악다구니를 써대시고 부모 없이 자란 티 너무 많이 낸다. 네 팔자가 다른 집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내는 팔자다 하며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모가 나서서 그 집 식구와 인연을 끝났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잠잠해지셨습니다. 남편이 함부로 찾아왔을 때는 우리 오빠에게 몇 대 얻어 터진 적도 있네요. 어쨌든 저는 그 뒤로 시간을 가지면서 남편이란 사람에게 여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마음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1년 지난 지금 저는 남편과 남남이 되었고 돈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류상으로 뭐가 없으니 둘 사이의 금전 문제와 나눠 가질 것들만 계산하고 헤어지면 되니까요. 남편과 부부의 연을 정리하고 나서 마침 방학이 돼서 저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행 가서 마음도 몸도 리프레시하고 돌아오니 제가 겪었던 일이 별거 아닌 일로 느껴지더군요. 그 기간 동안 고모가 신혼집 전세를 빼주셨어요. 저는 그놈과 갈라서고 고모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남편이 저를 속인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또 시어머니가 저를 우습게 보고 고하라고 하셨던 것,
제 월급은 물론 저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함부로 주무르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 남편에게는 그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전화로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식으로 구구절절 이야기했지만 뭐 그것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 풀이 꺾이더라고요. 그냥 짧은 시간 결혼 생활하면서 인생 큰 경험 한번 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의 초고속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혼인신고 쉽게 하지 말고 저처럼 신중하란 말씀을 드리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